네, 오늘의 정치원 한민수 민주당 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대통령의 지배를 받으면 민주당이 망하는데 대통령이 당대표에 명픽 후보를 내려고 한다. 일각에서는 유시민 작가의 이 말이 명픽이 아닌 정청래 전 대표를 도려하는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 정청래 전 대표와 가까운 한민수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유시민 작가님 장관도 하셨는데 다시 국회의원 할 때 출입 기자도 하고 뵀었고 정청래 전 대표랑 두 분의 관계가 두 분이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겠는데 최근에는 좀 개선이 됐다고 해야 되나? 또 화해도 하고 이렇게 유튜브 방송에서 했는데 그렇게까지 무슨 제가 볼 때 유시민 작가님이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에 개입해서 특정 후보를 이렇게 도와주려고 저는 저런 말씀을 했다고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안 되고 저는 유시민 작가님이 저도 어제 뭐 완전히 장안의 화제가 돼가지고 그렇죠. 저도 이렇게 유튜브 나중에 녹화된 부분을 좀 봤습니다. 와가지고 봤는데 전반적인 그 제가 받았던 제 느낌이니까 제 느낌은 지금 유시민 작가가 어떤 공직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어디 기사 보면은 뭐 총리직을 제안받았는데 본인이 거절할 정도로 어떤 정치를 할 생각도 없고 이미 책 쓰고 말 그대로 작가죠. 작가인데 본인이 현재 여권 진영에 또 우리 민주개혁 진영의 또 리더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본인이 생각하는 진단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하신 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우리 당에 있는 여러 의원님들이 반박도 하고 또 반박하시는 것도 그분들의 목소리라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유시민 장관님이 본인도 저도 방송 보는데 자기가 본인이 대통령과 싸우려는 것도 아니고 맞서려는 것도 아니다. 그게 맞지요. 그리고 본인은 그냥 민간인 신분 아닙니까? 본인이 유튜브 방송 가서 지금의 현 상황이랄지 느끼는 거 하고 제가 받았던 느낌은 유시민 작가께서 가장 좀 안타까워하는 대목이 검찰개혁 대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검찰개혁은 저는 또 그런 부분은 유시민 작가가 좀 다를 수 있겠다 느끼는 감정들이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님과 워낙 가까웠지 않습니까? 유시민 작가님은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에도 봉하마을 가서도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유시민 장관에 대해서 고마움도 표시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누가 봐도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저렇게 불행하게 만든 장본인은 저는 정치검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보수 진영에서도 정치 보복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치검찰 이제는 80년이 됐습니다. 정치검찰의 고리를 끊고 매듭을 지어야죠. 그런 상황에서 특히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민 주권 정부는 검찰개혁은요. 대선 공약에도 있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거. 이건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입니다. 절대 깃발은 찢어서 안 되고 상징은 얼룩져서도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유시민 작가님이 여러 가지 본인이 보는 시각 이런 감정들이 다 모아져가지고 어제 말씀들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우리 한민수 의원님은 아니라고 부정을 하시지만 지금 많은 언론에서는 유시민 작가가 정청래 전 대표를 도우려고 이런 파격적인 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정청래 전 대표의 당대표 선거에 유시민 작가의 이 말이 도움이 될 것인가?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예, 뭐 도움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저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지금 정청래 대표를 옹호해주는 좀 지지해주는 듯한 발언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을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선거 상황 자체가 아직까지 한 달 가까이 남았지만 김인석 후보가 좀 유리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야심차게 밀어붙였던 검찰개혁이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로 인해서 민주당 안에서조차 지금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조금 지연되는 듯한 느낌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청래 대표의 입장이나 그런 어떤 선거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당내는 없잖아요. 그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 안에 있는 지금 민주당의 상황에서 누가 저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발언이 굉장히 셉니다. 우리 한민수 의원님 뭐 지금 입장에서 하고 싶은 말 다 못 하시잖아요. 제가 대신 좀 해드리면 대통령에게 지배받으면 당 망한다는 말을 지금 임기 1년밖에 안 된 대통령에게 할 수 있는 이 분, 유시민 작가가 하는 거죠. 이 말은 대통령의 지금 방향, 대통령이 지금 이 전당대회에 개입하고 있다는 듯한 느낌. 김민석 후보를 돕고 있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한 그런 좀 항의성 마음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 지금 보안 수사권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이라고 본다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렇게 하는 데 대한 검찰개혁의 방향을 대통령이 명확하게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대통령이 그런 마음이 사실상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지연되고 또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정청래 대표가 힘을 싣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정청래 대표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전 대표의 반응. 아까 뭐라 했습니까?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을 때 노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발언이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노 코멘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유시민 작가의 이 참전은 정청래 대표를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저희가 앞서 여론조사도 보여드렸는데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김민석 총리에게 밀리고 있는 정청래 전 대표를 돕기 위한 유시민 작가의 이야기였다라고 분석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시민 작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를 원치 않아서 지지부진해졌다 이런 주장도 했는데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까지 등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지금 검찰개혁이 1년이 넘도록 안 이루어진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는 거. 팀의 기획 수준이 되게 형편없어요. 대통령은 마키아벨리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서 욕먹을 일은 밑에 사람을 시켜라. 이게 막 군주론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유시민 작가가 5년 내내 DJ를 흔든 것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년도 안 됐는데 하야라고. 마지막에는 정신이 좀 나간 것 같다. 금도를 넘었다고 생각. 마키아벨리식의 일 처리다. 노골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디스한 거죠. 대통령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어서 장관이라는 직제를 둔 겁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검찰 보안 수사권 일부 유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 커지고 있지만 정청래 전 대표 오늘도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기소는 검사에게라며 유시민 작가의 말에 힘을 보탰습니다. 홍기현 의원이 대표적으로 예외적 검찰 보안 수사권 허용 법안을 냈지 않습니까? 거기 이름 11명이 올렸어. 11명. 잊지 맙시다. 정말 손이 많이 가는 당이네요. 제가 당대표 있을 때는 그냥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당대표를 그만두고 이게 급작스럽게 이게 지금 이거 막 우울하고 지금 이게 제가 약간 멘붕이 왔어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욕먹을 일, 악역은 법무부 장관 등에게 맡기고 자기는 인기 없는 일만 하는 마키아벨리 같다. 군주론까지 나왔습니다. 그냥 유시민 작가 생각이시죠. 말씀드렸듯이 공직에 있는 분도 아니고 책임 있는 정부 자리에 있는 분도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받는 느낌이랄지 본인이 보는 판단, 관측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셨기 때문에 유시민 작가의 생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검찰개혁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시민 작가 얘기하니까 청와대에서 강유적 수석 대변인이 입장을 낸 것 같습니다. 저도 보니까 청와대와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라는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저 역시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통령님이야말로 이재명 대통령님은 말 그대로 검찰, 특히 윤석열 정치검찰에 의해서 기소 그리고 체포동의안 그뿐만 아니고 정말 나중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군을 동원해서까지 죽이려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검찰 개혁의 필요성, 절박성에 대해서는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저는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꾸 이번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고생 피살 사건이 벌어지고 장윤기 사건이죠. 경찰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저는 범죄 행위를 했다고 봅니다. 그 관련된 분들. 그 사람들은 저는 일벌 100개 해야 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 형량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경찰 간부들, 일부 경찰의 잘못된 부분하고 그러니까 검사들에게 수사권을 주자.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논의 자체는 여야를 떠나서 수십 년이 됐습니다. 정말 오래된 논의입니다. 우리 대성공학도 그렇고 약속으로 드린 부분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분리하겠다. 그리고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 수사권은 형사소송법에도 들어있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앞에 보안이 들어있지만 검사가 다시 수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뭐 특정 분야가 됐든 뭐가 됐든 수사권을 준다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동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보안 수사 요구권에 저희들이 TF 개정안 한번 꼼꼼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면은 보안 수사 요구권의 실질적인 방안들이 정말 많이 담겨 있습니다.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하면 암장하게 되면은 그건 검찰이 교체를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중수청이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예. 중수청에는 우수한 검사와 수사관 인력들이 갈 겁니다. 고위공직자는 공수처가 있고 군 관련해 군 검찰이 있고 수사기관들이 촘촘하게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영장 치기 전 단계부터 사건을 충분하게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항들이 있고 실질적인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는 저렇게 봅니다. 다시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을 그렇게 개정하자. 저는 거의 설득력이 떨어지고요. 검사와 경찰, 뭐 중수청, 수사와 기소는 완전히 분리하되 우리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말 보안 수사 요구권도 실제로 하면서 개선책을 마련하고 저는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자꾸 국회 나가서 돌아다니지 마시고 들어오셔가지고 장동혁 대표도 부정선거 팻말 들고 다니지 마시고 대통령의 이름도 떼고 정말 모욕적인 팻말 들고 다니지 마시고 정말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국회를 들어오세요. 월급도 받지 마시고. 그 화면은 잠시 뒤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DJ 5년 내내 흔들었으면 됐지 또 민주당은 흔들려 하느냐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체 누구를 대안으로 생각하길래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을 흔드느냐라고 했어요. 누구를 대안으로 생각하길래 이 부분은 뭐 차기 대권 주자를 얘기하는 걸까요? 뭐 박지원 의원님의 마음을 뭐 직접 제가 들었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도 뭐 제 추측으로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데 유시민 작가가 지금 결론은 정청래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좀 빨리 왔죠. 이 시기가 대통령 임기가 1년밖에 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차기 이야기가 나오고 친청계, 친명계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친석계란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박지원 의원께서 말하는 부분은 유시민 작가가 노골적으로 대통령을 비판하고 대통령이 검찰개혁 여지가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전면으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픽한 사람이 당대표가 되는 것과 정청래 전 대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는 후자 정청래 전 대표를 밀고 있다는 뜻이죠. 그 민주당의 차기 후보를 굳이 따져보자 하더라도 뭐 김민석 전 총리라든지 정청래 전 대표 뭐 이런 분들이 이름이 오가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서 지금 너무 빠른 시기에 왔지만 지금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이 돼버린 거예요. 왜 지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이번에 당대표가 되는 분이 공천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공천권에 따라서 정치 일정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픽한 분의 후보가 되는 것과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과 생각이 다른, 그죠?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이제 자꾸 재건축론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유시민 작가는 정축론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벌써 이 근본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강하게 참전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청래 대표를 차기에 어떤 리더로 생각하는 부분이 좀 반영되지 않았나 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